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러운 영혼 TV, Righteous Soul TV 최성주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변수와 상수, 결혼은 변수인가 상수인가? 이게 좀 변수와 상수는 우리가 통계학적 어떤 단어일 수도 있고, 그다음 물리학적 단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수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적 요인이고, 상수는 컨스턴트 결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어떠한 생로병사,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은 상수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인생길은 태어난 건 정확한 것이고, 병든 것도 정확한 것이고, 늙는 것도 정확한 것이고, 죽는 것도 정확한 것이니까요. 이건 컨스턴트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럼 변수는 뭘까요? 태어나서 뭐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태어났어요. 그럼 나는 태어났을 때 나의 전에 태어난 사람과 나의 나중에 태어난 사람 연결고리는 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전에 태어난 사람과 나중에 태어난 사람 연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주의 질서에 순응한 거죠. 내 유전자를 세상에 남기는 것이니까. 그럼 모든 그 동생물이 그 씨앗을 퍼치는 것은 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 후의 세대까지 연결시켜서, 즉 전에 태어난 사람과 후에 태어난 사람 연결고리를 대어주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상수일까요, 변수일까요? 우주 입장에서는 이게 상수입니다. 그러나 인간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필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기 싫어서 안 할 수도 있고 한 그런 것 같으시겠죠. 그러면 이 변수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은 변수인가 상수인가? 우주의 질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결혼은 상수입니다. 우주의 질서를 어기는 것은, 우주의 질서에 순응하지 못한 것은 변수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이렇게 되겠죠. 태어나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병들고, 늙고, 죽는 것. 그러면 이 결혼이라는 것이 상수로 들어오면 모든 사람 태어나면 당연히 결혼하는 것은 상수고, 이것은 뭐죠? 우주의 질서상, 본능상, 그리고 그 종족 보존, 자연현상적 측면에서는 결혼하는 것은 상수죠. 근데 인간의 측면, 욕심의 측면, 어떤 자유의지의 측면에서는 결혼은 변수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가 상수와 변수가 있는 것인데요. 결혼을 했어요. 컨스탄트예요. 상수로 자고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안 낳은 것, 이 또한 우주 질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상수입니다. 그러나 욕심스럽게 살다 보면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하나 낳는 것은 이건 변수죠. 아이를 얼마만큼 많이 낳는가, 이게 변수거든요. 최근에 어떤 인간극장인가, 거기서 보았는데, 부모는 10명을 낳았대요. 그래, 부모는, 인간극장 맞네요. 부모는 10명이 낳고,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10명이 낳고, 아버지가 2-3명 낳고, 나는 1명 낳았어. 그래서 할아버지 개념적으로 모이면 어마어마한 숫자 모이지만, 결국은 아버지와 나의 개인적으로는 자손 숫자가 많지 않죠. 사실상 할아버지, 할머니 10명 놔뒀기 때문에 그 확률적에서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나도 있는 거니까요. 왜 우리는 인생의 변수와 상수를 이야기할까요? 상수라는 것은, 우주 질서라는 상수라는 것은 상수로 살아줘야 되는 거죠. 태어나서,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고, 그리고 늙고, 죽는 게 상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상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그 변수적 요인을 줄이고 완전한 클리어한 상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죠.
다른 사람보다 돈을 적게 벌지만 가정에 일찍 가서 가족끼리 친해지고 이게 이제 어떤 우주 질서의 생리에 맞는 상수로 가는 길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저 역시도 그걸 못했거든요. 저는 주말부부를 해서인지 몰라도 그렇고 저의 능력이 그렇게 뚫었지 못해서 직장의 모든 다가오는 문제와 스트레스를 한 번에 맞아서 그 문제 처리에 급급하다 보니까 저는 그 가정적인 남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결혼을 했고 아슬아슬하게 애 2명 낳고 지금 저는 이제 뭐죠? 병드는 것과 늙고 병드는 이 이제 상수 속에 놓여 있는 거죠. 감나무가 이제 봄에 이렇게 싹을 내고 꽃을 피워서 잘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고 가을에 이렇게 이제 노란 감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지나서 감나무 잎이 다 떨어지고 감 높고 왕성한 가지만 남게 되는 게 이게 자연의 이치죠. 그런데 이제 그 감과 잎사귀가 난 절대로 안 떨어지겠다. 나는 뭐랄까 끝까지 나무에 달려있겠다 주장한다고 하면 그것은 달려있고 안 떨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연의 이치는 반드시 떨어지는 건데 달려있겠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건 불가능하지만 그건 자연의 이치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에서 보세요. 우주의 모든 질서는 그렇잖아요. 하나의 어떤 곤충이든 나무 열매든 간에 나무 열매는 그렇잖아요. 감나무 같은 거 보게 되면 한 나무에서 한 100개, 200개 열리잖아요. 또한 감 속에는 또 4개 정도 씨앗이 있으니까 4 곱하기 100개면 400개잖아요. 한 나무에서 400개 나무가 생길 수 있는 씨앗이 발생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태워서 인간이 결혼했으면 남녀 둘인데 남녀 둘이 하나를 낳거나 남녀 둘이 둘을 낳는다고 하면 그것은 자연의 이치의 도리에 맞지 않은 겁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10명을 낳는다는 그게 맞죠. 참 사는 게 힘들죠. 왜 우리는 지금 돈을 많이 벌잖아요. 우리 할머니 세대 때는 돈을 많이 벌자고 농촌에 살았는데 그때는 10명을 낳을 수 있는데 지금 돈을 많이 버는데 지금 못 낳을까요? 캐셔 마크입니다. 굳이 설명하다 보면 어린이를 낳고 하는 것은 가족의 힘이죠. 솔직히 말해서 10명을 어떻게 혼자 두 부부가 키웁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던 그 시절은 농사를 지었고 가난했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죠. 그건 낳았어요. 근데 그거는 그 가족의 힘으로 10명이 성장을 키웠던 거죠.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중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도시 생활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태어나서 부모가 책임지는 게 끝까지 책임지길 원하죠. 그 당시 10명을 같이 책임은 물론 이제 재적금 내놓을 때 논도 주고 막 또 했었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죠. 모든 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런 것 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10명이 낳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늙었을 때는 그 손들이 60, 70명이 오겠죠. 큰 기쁨 아닐까요? 그 중에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 있으면 별의별 사람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외로울 틈이 없죠. 근데 지금 우리는 제가 61살이 지금 느끼는 것은 결혼이 변수거나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는 것도 변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가 하나를 낳거나 또 아이를 결혼하지 않거나 그러면 확률적으로 늙은 할아버지 하면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떨어지는 거죠. 엄청난 애로움 속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고독사라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보편적인 것은 전부 다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교동을 못하면 다 요양원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결국 요양원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선진국형 그런 인구 라이프 사이클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저것이 맞을 수 있는 거죠.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가족 중심 쪽에서 그 가족 중심 협력 속에서 재밌게 사는 것이고,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하나 낳거나 하는 것은 개인 중심으로서 자율적으로 그 어떤 다른 사람 책임지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아주 조금은 개인의 삶의 중심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인생살이가 되는 것이니까, 개인의 삶의 중심 포커스를 맞춘 개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가족 속으로 이렇게 서로 뭉쳐 사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가족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개인의 활동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이를 낳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개인 자체가 위축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은 개인의 역량을 필요로 한 사랑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개인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 결혼과 아이 낳는 것은 변수화 되어버린 것이죠. 가족으로 살게 되면 결혼과 아이 낳는 것은 컨스탄트인데, 개인으로 살게 되면 결혼과 아이 낳는 것은 변수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인간은 개인으로 사는 것이 있지만, 결국은 인간이라는 게 사람인자 사이 간자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사는 거예요. 함께 뭉쳐 살아가는 게, 개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주든 어떤 그 자연이치에서 개인으로 산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 살기에는 개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쟁에 이겨야 돼요. 경쟁이 이기려면, 사회 경쟁이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개인 역량을 최대화해야 되거든요. 개인의 역량을 최대화하다 보면, 개인의 시간을 모두 개인의 역량을 최대화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이렇게 연결적으로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죠.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변수가 다 변수죠. 상수가 거의 없죠. 사실 태어나고 안 태어난 것을 내가 결혼 안 해버리면 나 후에는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그 또한 태어나 기다리는 사람은 변수잖아요. 태어날 수도 있고 안 태어날 수도 있고. 단지 확실한 것은 죽는 거죠. 죽는 건 상수지만 그 이상 모든 건 변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프고 늙고 하는 것도 변수일 수도 있거든요. 요즘 AI가 타고 로봇가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리할게요. 저희 유튜브는 의로운 영혼 TV는, Righteous Soul TV는 And good is all good. 이 세상 살면서 끝이 좋아서 마지막에 그 기분 좋게 살다가 의로운 영혼의 세상 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